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한번 마음껏 켜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벽을 타고 올라오는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언뜻 보면 폐업한 지 오래된 시골의 낡은 민박집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건물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과 9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으로 지은 한때는 우리의 꿈이었던 펜션입니다. 남편은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를 막막함과 불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했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성공 신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것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지.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야외에는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영장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을 자리도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눈은 꿈으로 반짝였고 말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의 설계도가 펼쳐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무게, 위험성, 수많은 변수들을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남편은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던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짓는 거 충분히 가능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골. 우리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딴 곳에서 늙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을 키우고 굳은 일 마다하며 악착같이 모은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좀 믿어줄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꾸미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 원에 달하는 대출 상담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냐고요.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울먹이며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 말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제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 결혼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 허가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는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더 이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은 채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급매로 시장에 나왔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뒤였습니다. 서울의 그 집은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저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출구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꿈을 위해 이 시골 펜션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던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우리의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야 하는데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골 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이쪽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 창은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 남편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공사일지를 만들었고 저녁이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틀 하나가 전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갈등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금세 짜증을 냈습니다.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차라리 작은 카페를 만들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고 음료를 팔면 부수입도 생길 텐데요. 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인데 무슨 소리야.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야. 결국 카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시장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고급 원목마루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뛰다 넘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시공업자분도 그러시던데요. 그러자 남편은 핀잔을 줬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해. 유튜브에서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펜션 건물은 점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맞이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펜션 광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 시스템은요? 제가 물을 때마다 남편은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부터 완벽하게 지어야지. 그게 우선이야. 다 짓고 나면 저절로 입소문 날 테니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말이 제게는 그저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자재는 늦게 도착했고 비가 오면 공사는 멈췄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쩌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불안과 상실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방 10개, 손님 전용 식당,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던 수영장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석 달이나 더 걸렸고 마감은 허둥지둥 엉망이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당연한 가격이야.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테라스에 전망까지 좋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오픈 첫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들 4식구가 첫 손님으로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밝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아빠, 여기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님들은 잘 쉬었다는 인사 한마디 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조용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손님은 단 2팀이 더 왔을 뿐입니다. 불만은 쌓여갔지만 긍정적인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1박에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텅 빈 펜션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부터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영장 물은 이틀만 지나도 녹조가 끼었고 청소와 약품 비용만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어도 예약은 늘지 않았고 주말에도 방이 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묵묵히 밤새워 야근하던 그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실패를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출 이자는 그보다 더 빨리 우리를 옥죄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루만 나가서 일하고 올게. 공사장 막일이라도 하겠다며 낡은 작업도구를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조용히 일을 나갔고 저는 텅 빈 펜션에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펜션은 멀쩡하게 지어놓고 왜 장사도 안 한대? 한때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던 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술이 식사의 전부가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가 반쯤 먹고는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눈물을 삼키며 찬물을 마시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자 펜션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조차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 종일 마당에 나가 흙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펜션 그냥 팔아요.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외지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꿈의 공간은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거대한 애물단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 반 개를 나누어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해볼까 해.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하는 거 봤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어진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할게. 그 후 남편은 마을 회관 청소 일자리를 얻었고 저는 직접 담근 반찬을 근처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을 벌 때도 하나도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컵라면 하나쯤은 온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리지도 홍보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펜션이 아닌 그냥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실 구석에 덜 마른 페인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믿었던 걸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가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그날따라 라면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마당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둘이 함께 있으니 그게 어디냐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집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으면 그것은 노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통입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것들을 소중히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늦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잠들기 전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줄 작은 창문, 그리고 내 옆에 말없이 있어주는 사람 하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노후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희 부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당신의 노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화려한 꿈 뒤에 가려진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한번 마음껏 켜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벽을 타고 올라오는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언뜻 보면 폐업한 지 오래된 시골의 낡은 민박집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건물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과 9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으로 지은 한때는 우리의 꿈이었던 펜션입니다. 남편은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를 막막함과 불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했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성공 신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것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지.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야외에는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영장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을 자리도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눈은 꿈으로 반짝였고 말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의 설계도가 펼쳐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무게, 위험성, 수많은 변수들을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남편은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던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짓는 거 충분히 가능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골. 우리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딴 곳에서 늙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을 키우고 굳은 일 마다하며 악착같이 모은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좀 믿어줄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꾸미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 원에 달하는 대출 상담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냐고요.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울먹이며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 말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제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 결혼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 허가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는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더 이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은 채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급매로 시장에 나왔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뒤였습니다. 서울의 그 집은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저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출구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꿈을 위해 이 시골 펜션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던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우리의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골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이쪽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 창은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 남편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공사일지를 만들었고 저녁이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틀 하나가 전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갈등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금세 짜증을 냈습니다.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차라리 작은 카페를 만들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고 음료를 팔면 부수입도 생길 텐데요. 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인데 무슨 소리야.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야. 결국 카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시장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고급 원목마루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뛰다 넘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시공업자분도 그러시던데요. 그러자 남편은 핀잔을 줬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해. 유튜브에서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펜션 건물은 점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맞이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펜션 광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 시스템은요? 제가 물을 때마다 남편은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부터 완벽하게 지어야지. 그게 우선이야. 다 짓고 나면 저절로 입소문 날 테니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말이 제게는 그저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자재는 늦게 도착했고 비가 오면 공사는 멈췄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쩌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불안과 상실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방 열개, 손님 전용 식당,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던 수영장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석 달이나 더 걸렸고 마감은 허둥지둥 엉망이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당연한 가격이야.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테라스에 전망까지 좋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오픈 첫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들 4식구가 첫 손님으로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밝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아빠, 여기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님들은 잘 쉬었다는 인사 한마디 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조용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손님은 단 2팀이 더 왔을 뿐입니다. 불만은 쌓여갔지만 긍정적인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1박에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텅 빈 펜션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부터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영장 물은 이틀만 지나도 녹조가 끼었고 청소와 약품 비용만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어도 예약은 늘지 않았고 주말에도 방이 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묵묵히 밤새워 야근하던 그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실패를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대출 이자는 그보다 더 빨리 우리를 옥죄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하루만 나가서 일하고 올게. 공사장 막일이라도 하겠다며 낡은 작업 도구를 챙기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베란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조용히 일을 나갔고 저는 텅 빈 펜션에서 걸레질을 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보면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펜션은 멀쩡하게 지어놓고 왜 장사도 안 한대? 한때는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웃고 떠들던 저였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김치 몇 조각과 밥 한 술이 식사의 전부가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배가 고파 컵라면에 물을 부었다가 반쯤 먹고는 저도 모르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체 이게 뭐야?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눈물을 삼키며 찬물을 마시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끝나자 펜션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망조차 사라지자 남편은 하루 종일 마당에 나가 흙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펜션 그냥 팔아요.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으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이미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외지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의 꿈의 공간은 이제 우리를 올가매는 거대한 애물단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컵라면 반 개를 나누어 먹으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해볼까 해. 동사무소에서 노인 일자리 모집하는 거 봤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거칠어진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당신 혼자 짊어지지 마. 나도 같이 할게. 그 후 남편은 마을 회관 청소 일자리를 얻었고 저는 직접 담근 반찬을 근처 장터에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천 원을 벌 때도 하나도 팔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그래도 컵라면 하나쯤은 온전히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점차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리지도 홍보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곳은 펜션이 아닌 그냥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실 구석에 덜 마른 페인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땐 내가 대체 뭘 그렇게 믿었던 걸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주방으로 가라면 2개를 끓였습니다. 그날따라 라면 국물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매일 해가 지면 마당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하루를 무사히 넘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다행이라고, 둘이 함께 있으니 그게 어디냐고.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집이 있어도 살아있어도 마음이 죽으면 그것은 노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고통입니다. 노후란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 지켜온 것들을 소중히 지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늦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밥 한 끼, 잠들기 전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줄 작은 창문, 그리고 내 옆에 말없이 있어주는 사람 하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면 노후에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디 저희 부부의 실패를 거울 삼아 당신의 노후만큼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화려한 꿈 뒤에 가려진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혹시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이 소중한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편과 저는 컵라면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하루를 버팁니다. 방 안 온도가 35도를 넘어가지만 전기세가 무서워 선풍기 한번 마음껏 켜지 못합니다. 낡은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과 함께 벽을 타고 올라오는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 언뜻 보면 폐업한 지 오래된 시골의 낡은 민박집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건물은 저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과 9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으로 지은 한때는 우리의 꿈이었던 펜션입니다. 남편은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조용하며 남의 일에 섣불리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퇴직하던 날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저를 꼭 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쁨보다는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축하해야 할 순간인데도 왠지 모를 막막함과 불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니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이 성실했던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은 하루 종일 유튜브를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화려한 성공 신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은퇴 후 귀촌 성공기, 60대 부부, 시골 펜션으로 월 1,000만 원 수입,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은 시니어 창업. 남편은 상기된 얼굴로 제게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이런 곳에 펜션 하나 지으면 은퇴하고도 돈 벌고 공기 좋은 곳에서 건강하게 살고 손님들은 알아서 찾아온대. 정말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반짝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것이 저도 참 좋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커다란 종이를 펼쳐놓고 직접 펜으로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은 최소 10개는 되어야지. 가족 단위 손님도 받고 단체 손님도 받을 수 있게. 야외에는 바비큐장이랑 예쁜 정원,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수영장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주방은 넓게 만들어서 조식 서비스도 제공하고 잔디마당 한쪽엔 모닥불 피워놓고 둘러앉을 자리도 만들어야겠어. 남편의 눈은 꿈으로 반짝였고 말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꿈의 설계도가 펼쳐질수록 마음속 불안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의 무게, 위험성, 수많은 변수들을 따져보고 고민해야 할 시점에 남편은 이미 성공한 펜션 사장님처럼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를 봐왔던가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든 현실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팔고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시골에 이런 대형 펜션 짓는 거 충분히 가능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골. 우리는 그곳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외딴 곳에서 늙어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돈은 우리가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이들을 키우고 굳은 일마다 하며 악착같이 모은 우리의 마지막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렸습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천천히 생각해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를 좀 믿어줄 때도 되지 않았어? 언제까지 그렇게 반대만 할 건데. 그렇게 큰 소리를 내더니 한동안 남편은 펜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저 잠시 꿈꾸미라고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미 시골 땅 계약을 마쳤고 건축업체와 도면 조율까지 끝냈으며 심지어 9억 원에 달하는 대출 상담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거냐고요. 내가 분명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울먹이며 따져 묻는 제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계속 반대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서. 그 말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너무나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계약은 끝났고 건축업체는 공사 시작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제가 손쓸 수 없을 만큼 멀리 가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 결혼이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기만할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건축사무소에서 그려온 정식 설계도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나 허가받으러 군청도 다녀왔어. 다음 달부터는 공사 들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덧붙였습니다. 내가 봤던 유튜브 영상에서는 하루에 예약이 3건씩 들어왔대. 창업 컨설팅 업체가 도와줘서 블로그랑 SNS 홍보도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하더라고. 뭐든 늦기 전에 해야지. 나이 들어서는 도전도 사치야. 남편의 말은 더 이상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제게 묻지도 않은 채 우리의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서울 아파트는 급매로 시장에 나왔고 부족한 돈은 은행에서 9억 원 가까이 대출을 받은 뒤였습니다. 서울의 그 집은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저의 마지막 도피처이자 출구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단 한순간의 꿈을 위해 이 시골 펜션에 쏟아부은 것입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제게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몰래 진행해서 미안해. 근데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나 요즘 숨 쉬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35년간 성실하게 살던 남편, 모든 결정을 항상 제게 먼저 상의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혼자서 너무나 먼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달빛에 비친 설계도를 보며 처음으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 거대한 건물이 우리의 안락한 노후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막았어야 했습니다. 서류라도 찢어버리고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분노보다 체념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생각에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람이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그 행복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끝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사 초반 모든 것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철골뼈대가 올라가고 벽이 세워지고 외장이 입혀질 때마다 남편은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현장을 오갔습니다. 여보, 이쪽 전망 정말 끝내주지? 이 창은 크게 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게 하고 저기 정자 자리엔 그늘을 만들어줄 큰 나무를 심자. 남편은 매일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 공사일지를 만들었고 저녁이면 그 사진들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였습니다. 벽돌 한 장, 창문틀 하나가 전부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갈등은 사소한 곳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금세 짜증을 냈습니다. 수영장까지 꼭 해야 할까요? 그 자리에 차라리 작은 카페를 만들면 사람들이 앉아서 쉬기도 좋고 음료를 팔면 부수입도 생길 텐데요.
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수영장인데 무슨 소리야. 아이들 데리고 오는 가족 손님들은 무조건 좋아할 거야. 결국 카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수영장이 들어섰습니다. 인테리어 자재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전시장에 가자마자 가장 비싼 고급 원목마루를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본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뛰다 넘어지면 위험할 것 같아요. 시공업자분도 그러시던데요. 그러자 남편은 핀잔을 줬습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해. 유튜브에서도 다 이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나하나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해. 펜션 건물은 점점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손님맞이 준비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펜션 광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약 시스템은요? 제가 물을 때마다 남편은 태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물부터 완벽하게 지어야지. 그게 우선이야. 다 짓고 나면 저절로 입소문 날 테니 걱정하지 마. 그 모든 말이 제게는 그저 막연하고 근거 없는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공사는 예상보다 점점 지연되었습니다. 자재는 늦게 도착했고 비가 오면 공사는 멈췄습니다. 예산은 이미 한참 전에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가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어쩌면 단순한 꿈이 아니라 퇴직 후 찾아온 불안과 상실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방 열개, 손님 전용 식당,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고집하던 수영장까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예상보다 석 달이나 더 걸렸고 마감은 허둥지둥 엉망이었습니다. 오픈 하루 전 남편은 잔뜩 들뜬 얼굴로 말했습니다. 1박에 50만 원. 이 정도 퀄리티면 당연한 가격이야. 수영장도 있고 방마다 테라스에 전망까지 좋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길은 없었으니까요. 오픈 첫날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들 4식구가 첫 손님으로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밝게 인사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간 손님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진이랑은 조금 다르네. 아빠, 여기 수영장 물이 좀 이상해.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그 모든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손님들은 잘 쉬었다는 인사 한마디 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리뷰를 부탁하는 문자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침대에 누워 말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는 조용한 절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후 한 달간 손님은 단 2팀이 더 왔을 뿐입니다. 불만은 쌓여갔지만 긍정적인 리뷰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격을 1박에 3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약은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텅 빈 펜션 전체를 청소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느 날부터는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수영장 물은 이틀만 지나도 녹조가 끼었고 청소와 약품 비용만 한 달에 70만 원이 넘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되어도 예약은 늘지 않았고 주말에도 방이 비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 아들 대학 등록금이 모자랐을 때
묵묵히 밤새워 야근하던 그때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몸으로 때우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실패를 메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